미국에서 유학을 하고서 비자를 받는 거는 딱 하나, H1B다. 이제 다 아셨죠, 그죠? H1B의 요건은 뭐다?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학사 학위가 전공이 안 맞잖아요. 내가 서울대학교 심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졸업을 했는데, 내가 미국의 회계법인에 취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서든지 경력이 6년 이상 있으면 됩니다. 6년 이상.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equivalent to bachelor degree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뭐 서울대학교 아니어도 됩니다. 뭐 제주대학이든 뭐 아무 방송통신대학도 돼요. 괜찮아요. 뭐 여기 우리가 무슨 뭐 학점은행도 돼요. 학사 학위 이것도 돼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거기서 전공이 근데 다른 뭐 심리학이나 뭐 다른 문과 전공인데 내가 꼭 회계 쪽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한국에서 6년 경력을 쌓으시고 나셔서 H1 어플라이 하시면 돼요. 근데 유학생들은 6년 경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학사학위가 없으면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을 하고 내가 취업이 됐지만 반드시 3학년으로 다시 4년제로 가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야 H1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H1을 받게 되는데 연간 85,000개밖에 할당이 안 돼요. 조금 아시는 분은 우리나라 FTA 한다고 하면서 이거를 15,000개를 따로 받았단 말이에요. 호주랑 똑같이. 그리고 김모 장관께서 이거를 발표까지 다 하셨어요. 받았다고. 호주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개헌안에다가 미국에다가 호주 앤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나 이렇게 첨가만 딱 하면 되거든요. 이게 안 됐어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달 만나갖고 이제 그 총영사분하고 그쪽 관계자분들 저희가 매달 만나요. 예, 저도 이제 변호사로 같이 들어가갖고 회의를 하는데 맨날 제가 주장하는 거죠. 이거 언제 됩니까? 근데 안 돼요. 예. 결국은 안 되는 걸로 이제 왜냐면은 총영사님 이번 앞에 김 총영사님 애가 요번에 대학 졸업해갖고 했는데 똑같이 H1으로 해갖고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미국에서 취업한다 그래도 똑같이 H1 받아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85,000개인데 올해 2016년도에 23만 개, 작년에 19만 9천 20만 개, 올해 19만 개,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왜 줄어들면 트럼프 때문에 줄어드는 겁니다. 예전에는 H1B를 많이인 회사에서 이게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서 실제로 전문직이 아닌데 전문직처럼 만들어가지고 막 집어넣었거든요. 이거를 트럼프가 지금 막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도 저는 좋아요. 왜? 우리는 다 CPA 만들고 IT 전문가들 만들어가지고 진짜 전문직이어서 전문직인데 많은 애들이 그냥 인건비 싸게 하려고 외국인 노용자 고용하려고 H1을 남용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예 지원 자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3대1, 2점 몇 대 1이 되다 보니까 영주권만 있으면 하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네, 특히나 유학생들이. 근데 유학생들이 영주권을 받으려면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만 21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녀분들 포함 가족들이 전부 다 영주권을 같이 받습니다. 만 21살이니까는 실제로 우리가 대학교를 가서 한 2학년 전까지만 영주권이 나오면 돼요. 네, 애들이 한 18살, 19살에 가니까. 아니면 24살이 지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본인의 이름으로 영주권을 진행을 해가지고 본인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혹시라도 미국에 유학을 염두에 두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자녀 유학을 지금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학교 선택, 전공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또 준비하실 수 있다면 영주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면 준비를 하는 것들을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주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영주권은요, 순위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취업 영주권입니다. 아까 가족 영주권은 뭐라고요? 결혼이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 가족 말고, 가족을 통해서 영주권 받는 거 말고, 내 힘으로 하는 거는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는데요. 1순위는 이제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기면하다. 그러면은 국위를 선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살면은 미국의 국위도 같이 선양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뭐 스포츠 선수라든지 무슨 노벨상을 받은 누구라든지 그런 사람이면은 EB1으로 바로 신청이 됩니다. 예. 아주 큰 회사의 대기업 CEO라든지 6개월 만에 영주권 받을 수가 있어요. 잘 없죠. 잘 많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순위가 NIW 또는 이제 전문직 취업 영주권인데요.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해서
뭐 내가 특허가 있거나, 뭐 또는 내가 박사, 뭐 SCI 논문을 뭐 여러 편 썼다거나, 또 뭐 아주 유능한 무슨 기술을 갖고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을 했을 때,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3순위가 뭐냐면은 석사학위가 있거나, 또는 학사학위가 있거나, 예. 또는 학위에 상관없이 미국 애들이 하기 싫어하는 아주 비숙련,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막노동을 하러 가는 영주권도 있습니다. 비숙련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리고 이제 투자이민이 있어요. 이거를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영주권이 있으면 뭐가 좋느냐? 지금 제가 취업 사이드에서는 영주권의 이슈를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일부를 통해서 H1의 어떤 어려움, 또 전공 매칭이 돼야 되고, 뭐 쿼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취업을 할 때 영주권이 있으면 좋죠. 학교를 다닐 때도 좋은데,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좋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도 영주권이 있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일 많이 혜택을 받는 건 학비 혜택이죠. 학비 혜택. 일단 인스테이트가 적용이 되어져요. 인스테이트. 물론 이제 한국에 있어서 첫 번째 연도에는 인스테이트 적용이 안 되어집니다. 왜냐면 인스테이트라는 거는 최소한 1년을 거기서 산 다음에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의 자격 요건은 영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학비 자체가 달라져요. 영주권자 학비를 예를 들면 UCLA 같은 경우에 영주권자 학비는 33,000불인데 비영주권자는 거의 6만 불이에요. 한 3만 불 차이 납니다. 1년에. 그러니까 2년, 4년이면 이거 12만 불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죠. 그죠? 근데 영주권에 있으면 또 뭐가 좋습니까? 미국은요, 돈이 없어갖고 공부를 못했다라는 거를 지극히 싫어하는 나라예요. 말도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돈이 없어갖고 공부를 못해? 이거는 말도 안 돼 해서 학생이 돈이 없더라고 할지라도 연방정부, 주정부, 학교를 통해서 파이낸셜 서포트를 엄청나게 많이 해줍니다. 자, 저희 회사 중에 하나가 그 회사가 있어요. 캐플린이라는 회사인데 그것도 제가 정말 홧김에 만든 회사인데 근데 아직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뭐냐면 영주권 신청을, 그러니까 학자금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디다 신청하냐면 연방정부에다가 또 칼리지 보드에다가 학교에다가 주정부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 정보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도 잘 못하고 또 애는 이런 정보를 잘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정말 몇천 불을 받고 몇백만 원을 받고 신청 대행을, 유학원이랑 똑같죠. 신청 대행을 해주면서 몇천 불을 차지를 하더라고요. 이건 뭐냐 도대체? 이거 그냥 서류 써주는 건데 그래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 전부 다 제가 무료로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갖고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온갖 빗발을 치고 넌 뭔데 뭐 신문에도 막 나오고 그래서 그런데 중앙일보에서 저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비용을 받고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그 FAFSA나 CSS 프로파일을 통해서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론도 있고요. 그랜트도 있고요. 무상. 그냥 장학금을 줘버려요. 연방정부에서 1년에 최소 6,000불 줍니다. 600만원, 700만원. 주정부에서 또 모자란 거 줘요. 또 학교에서 줘요. 근데 이 자격 요건이 뭐냐면 학생이 영주권이 있어야 돼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그런 연방정부, 주정부 학자금 보조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인터내셔널은 어디만 할 수 있냐면 학교한테 레터를 보내볼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는 거죠. 학비 자체도 다르지만 이 학비에서 이 영주권자 학비에서 추가로 그랜트와 무상 론과 또 워크 스터디, 그러니까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도 신청을 해야지 줘요. 근데 유학생들은 신청 자체가 안 돼요. 연방정부에다가. 학교에다 따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도 돈이지만 나중에 봤을 때 취업사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학교 생활할 때도 워크스터디 자체의 어떤 신청에도 배리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영주권을 받는 네 가지입니다. NIW 설명을 드렸어요. 전문직. 전문직 취업 영주권 하려면은요, 스폰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한국에서도 하실 수가 있고요, 미국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요. 영주권을 받는다는 거는 나를 스폰서해줄 회사. 그러니까는 내가 회사에서 이 사람을 채용을 하겠다. 왜 채용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전문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 사람을 영주권을 줘서라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게끔 해달라. 영원히. 라고 회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석사학위가 있으면 2순위라고 부르고요. 학사학위가 있으면 3순위라고 불러요. 제가 이게 4년 전만 해도 한 7년에서 8년 걸렸습니다. 한국 사람이 영주권 진행을 하는데 2순위가 한 3년 걸렸고 3순위가 한 7년, 8년 걸렸어요.
근데 이게 한 3년 전서부터 2순위, 3순위 똑같이 석사가 있으나 학사가 있으나 똑같이 2년 반에서 3년이면 지금 영주권 나옵니다. 옛날에 8년씩 걸렸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영주권이 없으면 이 사람이 미국에 살 수 없다는 걸 한국 회사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일단은 채용을 해요. 그리고 영주권 스폰서 해주겠다고 계속해서 일을 부려먹어요. 근데 얘는 최소한 7만 불은 줘야 되는 잡인데 한 4만 불만 줘요. 그리고 영주권 들어갑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얘는 회사를 못 옮겨요. 7년을 4만 불로 부려먹는 거예요. 이런 악덕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한국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영주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영주권이 이게 엎어지면 내 애들이 전부 다 잘못하면 불법 체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울며 거저 먹기로 7년, 8년씩 영주권 받으려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가 2005년도에 갔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런. 근데 지금은 7년, 8년은 아니고 뭐 한 3년? 3년 정도면 뭐 한번 노예로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스폰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하는 기간도 좋지만 한국에 있으면서 스폰서를 하는 기업이 매칭이 되면 그 회사에서 서류를 계속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위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회사가 한국에 있는 사람을 같이 일해보지도 않았는데 3년 후에 같이 일할 것을 예상을 해서 비용을 들여서 어쨌든 하고 회사의 정보를 다 넣어가지고 영주권 스폰서를 해준 게 있겠냐는 거죠. 이론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물론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우리 아버지 회사 아니면 우리 삼촌 회사 그러면 우리 조카를 위해서 회사가 크면 스폰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주권 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고 뭐 그게 제일 럭키하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결혼이지만 두 번째는 미국에 있는 어떤 우리 아는 지인의 회사가 있는데 조그만 회사는 안 돼요. 영주권은. 회사가 좀 커야 됩니다. 매출도 있고 이 사람이 예를 들면 10만 불짜리면 10만 불 이상을 줄 수 있는 돈이 있다라는 넷인컴이 있다라는 거를 이민국에다 보여줘야 돼요. 텍스 리턴이 들어가는데 텍스 리턴 넷인컴이 10만 불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텍스 리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줄여갖고 실제로 10만 불 넷인컴이 나도 마이너스 만들거든요. 그런 회사는 아무리 회사가 크고 직원이 많아도 영주권 스폰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한국 기업들은 꺼려해요. 왜냐면 일단 내 회사 정보가 이민국에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싫은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또 뭐 조사 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매칭이 돼갖고 영주권 진행이 돼서 들어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뭐 소위 말하는 이주공사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EB3 unskilled입니다. 비숙련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닭 공장에 가가지고 뭐 병아리 감별하고 닭 포장하고 뭐 아니면 소세지 공장 같은 데 가고 플로리다 뭐 그 화훼 단지 가서 뭐죠 이렇게 꽃 자르고 이런 거요. 이게 말이 비숙련직이지 취지는 뭐예요? 미국에 이게 너무나 막노동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걸 할 만한 노동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저 후진국 가가지고 막노동한 애들을 데려와. 그래서 얘네들을 일을 시켜서라도 영주권을 줘서라도 일을 시키자. 이게 언스킬드예요. 이게 한 3년 전, 2년 전만 해도 그래도 피자헛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서 이거를 완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언스킬드를 하다가 지금 이게 디나이 돼가지고 2년, 3년을 날리신 분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요. 이게 조금 더 있으면 이게 더 크게 터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변호사들끼리는 한국인의 이주공사 90%는 망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언스킬드가 다 안 나와요 지금 비자가 영주권이. 그만큼 이제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기준은 뭐예요? 굉장히 명확해요. 야 미국에서 노동력을 어떻게 구할 수 없는 사람들만 외국에서 데리고 와. 보니까 전문직은 구하기가 어렵네. 그러면 데리고 와. 근데 야 놀이동산에서 표 끊고 뭐 나무 자르고 이런 애 지금 놀고 있는 흑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얘네들을 채용을 해야지 왜 외국에서까지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거를 채용하는 이거는 나는 하기 싫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존은 전문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하고 똑똑히 당당히 경쟁을 하는 수밖에 없게 된 건데 그래서 3순위 비숙련직은 거의 어려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투자이민입니다. 소액 투자와 이제 뭐 이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은 저는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굉장히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이민을 해서 투자하잖아요. 투자. 인베스트먼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거는 손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주식을 샀는데 이 회사가
종이 조각이 되어버리면 주식이 그냥 0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투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고용 창출을 하면 그만큼에 대해서 이게 보장이 된다면 내가 영주권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50만 불 투자 의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론 한 80에서 90%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됩니다. 근데 꼭 10%, 한 20%요 선에서 중간에 이게 어그러져요. 그래서 뭐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가 지금 감옥 가 있고, 이게 사기 같이 돼버린 거죠. 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떻게 얘기를 많이 했냐면, 한 5억 정도 날릴 생각이 있어도 내가 이 돈이 크게 내 인생에 뭐 하지 않는다. 그런 분 같으면 한 5억짜리, 50만 불짜리 투자이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50만 불이 굉장히 나한테 큰 돈이다. 그러면 저는 반대입니다라고 항상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비숙련은 거의 없어졌으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은 이주공사들의 그것들을 상품을 좀 봤습니다. 도대체 뭐를 하고 있나. 그리고 그쪽에다가 제가 전화도 걸어서 좀 물어도 보고 한 결과 한두 군데는 이 정도면은 그래도 스테이블하다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투자 의미에 정말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번 그런 데 한번 가서 상담 받아보시라고 추천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가 아니라 채권이나 이런 걸로 가면 좀 안전해요. 그러니까 인베스트는 주식을 사는 거고, 그러니까는 본드를 사는 거. 그러니까 본드는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게 어그러질 가능성이 훨씬 덜한 거죠. 예, 이자 수익이 많진 않더라도, 거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거는 투자 원금이 회수되는 거잖아요. 50만 불 넣는데 50만 불을 나중에 받아야지 이게 되는 건데 50만 불 넣는데 이게 날려가고 영주권도 안 나버리면 이게 큰 문제니까 어쨌든 제일 안전한 대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법은 지금 전문직, 석사학위나 아니면은 학사학위 있는 분들이 전문직 취업 영주권이 있을 거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NIW는 하실 수 있는 분은 뭐 좋아요. 근데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로우니까. 그 다음에 언스킬드는 거의 무시. 예, 이거는 지금 안 된다고 보시고 투자 의미는 돈이 좀 있으신 분들,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잘 선택하셔갖고 한번 고려해 보십사 하는데, 취업 영주권에 대해서 진행 절차를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취업 영주권 아까 뭐라고요? 나를 고용할 회사, 그게 스폰서예요. 스폰서가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미국에서 비슷한 인력을 구할 수가 없으니 이 사람을 영주권을 줘서라도 내가 우리 회사에 고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F1 비자, CPT, 인턴십, OPT 1년, 그 다음에 H1B, H1B 첫 번째나 두 번째 해 영주권 들어가서 H1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 제자들 CP는 거의 다 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영주권을 그냥 지가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지가 알아서 지능력으로. 왜냐하면은요, 이 전문직들은 한 2년 정도 경력이 쌓이면 그때부터 레버리지가 회사에 있지 않고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때부터 내 맘대로 옮길 수가 있어요. 오라는 데가 많아집니다. 그게 전문직이에요. 네. 캐셔를 10년 한다 그래서 다른 데서 뭐 연봉을 2배 줄 테니까는 캐셔를 해달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CP나 변호사나 뭐 닥터나 이런 전문직들은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 몸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엔트리 들어가기가 어렵지, 일단 들어가서 2년에서 3년 경력만 쌓으면 H1은 계속 옮겨 다닐 수가 있거든요. H1B는. 왜냐면 다시 쿼터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내 쿼터를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1년에 뭐 2번, 3번 옮겨 다닐 수, 물론 변호사비가 들어요. 변호사비가 한 1,000불, 2,000불 정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옮겨 다닐 수가 있으니까 받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 지난 다음에 내가 회사한테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영주권 해달라. 안 그럼 나 옮길래.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네 노력으로 취득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도. 근데 유학생들은 이제 그게 처음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게 H1 탈락이 자꾸만 생기니까 이거를 없애고자 이제 영주권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자, 그래서 처음에 스폰서 회사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PWD라고 해서 적정임금. 이제 포지션을 해요. 얘가 만약에 뭐 건축사다. 그러면 건축사가 얼마 정도 받아야 되는지를 이민국의 그 금액이 있거든요. 연봉이. 그러면 얘가 한 7만 불 받아야 돼. 그러면 7만 불의 연봉을 받아야 되는 포지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지션이 있는데 혹시 지원할 사람 지원하라 해서 뉴욕타임즈나 이런 데다가 광고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한 4, 5개월, 6개월 걸려요. 광고를 해봐서 이력서를 모아봤는데 이력서가 없다고 하는 거야. 이력서가 들어와도 얘랑 뭐 막상막하한 애가 없고 얘가 적임자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잡 디스크립션 만들 때 얘한테 맞춰갖고 잡 디스크립션을 그냥 광고를 내는 거예요. 뭐 한국어도 하고 뭐 영어도 잘하며 뭐
그다음에 전공을 뭐를 했고 아주 디테일하게 지원이 잘 안 오죠. 그거 뭐 신문 보고 한 두 군데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노동국에다가 얘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핵심이에요. 요 LC가 나오면 우리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봅니다. 보통 한 이게 1년 반 정도 걸려요. 근데 NIW라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 있죠. NIW. 이거는 뭐 박사인데 뭐 아주 논문을 많이 썼다거나 특허가 뭐 한 10개 이상 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요 절차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 없냐면 스폰서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자체가 스폰서예요. 내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바로 이민국으로 절차가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NIW는 1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요게 한 1년 6개월 걸리니까. 그래서 노동국에서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민국으로 보내요. 이민국. 그래서 이민국에다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 조정을 하고 한국에 있는 분들은 대사관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요. 미국에 있는 분들은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취업 영주권이고 석사가 있으면 2순위, 학사가 있으면 3순위.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거의 똑같이 걸려요. 그래서 굳이 석사가 있으면 석사에 맞는 PWD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연봉이 올라가요. 그럼 회사가 부담이잖아요. 네. 얘가 똑같은 포지션인데 석사가 있으면 10만 불을 줘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10만 불 이상의 급여를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사로 집어넣는 거예요. 학사 6만 불이면 된다. 예를 들면 그럼 6만 불짜리 세금 보고를 주면 되니까. 그래서 요게 한 1년 반, LC까지 1년 반,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서 한 2년 반 정도 지금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주권 그 잡 순위가 있어요. 뭐랑 똑같냐면은 아까 우리 H1B 순위 봤죠? 거의 똑같아요. 네, 거의 똑같아요. 근데 H1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H1은 뭐가 없었냐면 나라마다 쿼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뭉뚱그려 갖고 20만 명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냥 무작위로 추첨을 해가지고 인도가 70% 가져가고 나머지 30% 갖고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뒤지고 했는데 영주권은 뭐가 있냐면 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투자이민이건 똑같은 취업 영주권이건 지금 중국이 들어가면 10년 걸려요. 한국이 들어가면 2년 반 걸리는데. 왜냐하면 나라마다 지금 쿼터가 다 나눠져 있는데 중국 애들은 너무 많이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는 대한민국으로 태어난 게 굉장히 자랑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저희 회사에 중국팀이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잘 몰라서 이민 변호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의료 직원들 우리 회사에서 영주권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중국 팀장도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럼 얘도 하나 하자 해가지고 넣으려고 보니까 우리 이민 변호사가 아, 형 얘는 지금 8년 걸리는데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중국은 중국 쿼터대로 간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뭐 빨리 남자를 찾아봐라 그랬는데 8년을 데리고 있기에는 제가 너무 부담되잖아요. 이거 뭐 8년을 이 친구랑 계속하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다행히 지금 한국은 2년 반, 빨리 나오는 게 1년 반에 나왔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 회사 직원이 1년 반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취업 영주권 할 때도 뭐가 중요해요? 내 경력, 학력, 그 다음에 전공. 그러니까 전공과 경력을 봅니다. 왜? 영주권 아까 뭐라고요? 미국에서 이런 정도의 능력이 되는 인력을 구할 수가 없어서 외국으로부터 데리고 온다라는 걸 변호사가 내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외국 대학이지만 대학교 전공, 그 다음에 외국이지만 외국에서의 경력. 이 두 가지가 job description하고 매칭이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투자이민인데요. 투자이민은 지금은 50만 불 투자이민이에요. 원래 이게 요번 3월에 바뀌는 거였습니다. 100만 불로. 근데 이게 6개월 익스텐션이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50만 불만 투자를 해도 투자이민 신청이 되어져요. 언제까지냐면 9월 말까지. 9월 중순까지. 딱 2개월, 3개월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이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처음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10년을 저는 투자이민 절대 하지 말라 주장이었거든요. 왜냐면 돈이 5억 이상 있으면 뭐 난리를 가고 하고 하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게 또 뒤져보니 아마 유학원도 좋은 유학원이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앞에는 막 너무 이렇게 유학원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근데 제가 아직 못 찾았어요. 그런 유학원을 찾으라고 우리 인턴 2명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좋은 유학원 있으면 우리는 거기다가 추천을 하겠다. 근데 대한민국의 유학원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주공사는 상품을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주공사 중에서 정말 안전한 데가 있으면 한번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절차는 그렇습니다. 100만 불이랑 50만 불 투자를 하고요. 핵심은 이 투자를 통해서 1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는 거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소액 투자건 뭐 이런 리지널 센터 투자건 10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50만 불을 투자를 해서 보통은 뭐합니까? 호텔을 짓거나 호텔을 져요. 여기다가 50만 불을 뭐 한 50명이 모아갖고 투자를 해갖고 일자리 창출을 뭐 200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민국에다가 넣어가지고 영주권 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호텔을 짓다가 호텔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업이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50만 불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정부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정부. 연방정부나 주정부 프로젝트. 근데 그것도 내가 봤을 때 정말 안전한 것들.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단, 준비 절차가 생각보다 이게 많습니다. 일단 50만 불이 지금 당장 있다 그래서 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거에 대한 자금 출처에 대한 에비던스를 제출을 해야 돼요. 이 돈 어디서 났냐? 집 팔아서 나왔냐? 아니면 뭐, 어디 뭐 퇴직금을 받았냐? 그리고 내 범죄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합니다. 어떤 경우는 변호사 레터도 필요해요. 그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한 달 걸려서 신청을 하면, 투자금 송금하고 신청하고 나서 영주권이 템퍼럴이 나올 때까지 2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2년 걸리고, 그 다음에 조건부 영주권 받고, 영주권 조건이 해제가 돼서 원금을 회수는 한 5년에서 6년 있다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5, 6년을 50만 불을 묵혀두는 거죠. 이자는 투자, 디비던드나 인트레스트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면 학생이 팹사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보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서부터.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한 3학년 때부터나 2학년 때부터는 늦어도 진행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얘가 21살 되기 전까지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학교 들어갈 때 팹사나 또는 뭐 학교 워크 스터디나 이런 것들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정도 저는 설명을 드리고요. 투자 이민을 혹시 고려하신다면은 보통은 이거를 이제 이주공사들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주공사의 어떤 네임밸류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젝트를 잘 보셔야 돼요. 네, 이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자, 이 정도 해서 오늘 그 유학 세미나와 이민에 대한 내용을 드렸는데요. 한 30분 정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